자, 4번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 5번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저장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장 버튼 누르신 다음에요. 그리고 답안 전송 프로그램의 답안 전송 여부를 확인한 뒤에 존재가 있음으로 뜰 때 답안 전송을 누르고 그 다음 5번 문서 작성 능력 평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서식 쪽 탭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이 머릿말 기능과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맨 밑에 있는 이 쪽번호 매기기 기능 이 두 가지만 쪽 탭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진행을 하고 나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 탭에요. 머릿말 꼬릿말을 눌러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탭이 활성화되고요. 아름다운 숲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글꼴 조건이 여기 나와 있죠. 글꼴 조건에 맞게 도둠 10포인트로 가줍니다. 모든 글꼴에 위로 쭉 올리시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글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도둠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탭을 이동해서 10포인트 그리고 오른쪽 정렬까지 해준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머릿말이 제대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있는 쪽 번호 매기기도 해볼 텐데요. 쪽을 누르고 5번째 여기 보시면 쪽 번호 매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쪽 번호 매기기 쪽을 누른 뒤에 쪽 번호 매기기를 눌러주시고요. 번호 모양은 가나다라 마바사니까 가나다 눌러주시고 줄표가 가 옆에 있는 요 짝대기 선 2개입니다. 그래서 줄표 넣기를 눌러서 줄표를 없애주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 아래로 위치를 이동시켜 준 다음에 5로 시작으로 되어 있죠. 이 밑에 시작 번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5로 바꿔주시고 넣기를 눌러주시면 오른쪽 밑에 마가 쪽번호로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해주고 하면요. 중간중간 혹은 끝날 때 까먹지 않고 기능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미리 여러 번 눌러놨던 이유는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글꼴이 바뀌거나 혹은 글자 모양에서 음영을 넣는다거나 혹은 강조점을 넣거나 글꼴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엔터를 넉넉하게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꼭대기에는요. 제목을 입력해 줄 거예요.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줄 거고요. 가운데 정렬을 해줬다면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조건에 맞게 여기 위에 글꼴 조건 그대로 나와 있죠. 이 글꼴 조건에 맞게 그대로 하나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반드시 해준 다음에 굴림 위쪽으로 올라갈 건데요. 제목 글꼴에 보면 요약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걸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굴림 그리고 18포인트 그 다음에 진하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미리 해줬죠. 그리고 나서 덧말을 넣어줄 건데요. 입력에 들어가면 밑에 덧말 넣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놓고 덧말은 위에 있는 조그만한 글씨이기 때문에 푸른 숲 그리고 피톤 치드 이걸 입력해주고 넣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제목까지 완성시킬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책갈피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드래그한 다음에 마찬가지 입력에서 탭을 눌러주시면요. 책갈피라는 항목이 밑에 쪽에 있습니다. 책갈피가 나오고요. 책갈피 이름 조건에 산림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책갈피 이름은 산림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책갈피가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4번 문제로 잠깐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해준 다음에 4번 문제로 올라가면 하이퍼링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이라는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눌러준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하이퍼링크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 옆에 있는 한글 문서를 누르면 우리가 작성한 현재 문서에 있는 산림이라는 책갈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넣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돼서 누르면 이렇게 제목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링크를 이렇게 연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4번 문제를 완벽하게 마무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을 쭉 타자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본문을 입력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본문을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본문 입력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기능을 넣어줄 건데요. 원래는 작성을 해주면서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여기 맨 앞에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도 미리 입력해주면서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오는 한문이죠. 한문과 여기 각주, 그리고 한문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항상 한문이 거의 2개씩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작성하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인데요. 대문자 I 모양이 이렇게 커서에 나올 때 맨 앞에 깜빡거리게 해줍니다. 문단의 맨 앞에 깜빡거리게 해주신 다음에요. 서식에 이 화살표 버튼 눌러서 밑으로 내리다 보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두 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줄에 해당되는 내용을 넣어주시고 글꼴은 궁서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면색 조건도 나와 있죠. 면색은 노란색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피스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노란색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출력 형태랑 마찬가지로 문단 첫 글자 장식 기능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쭉 가서 요 심신의 활력이라는 한자입니다. 활력은 키보드에 있는 한자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반드시 대문자 I 모양이 나올 때 활력에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한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한자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출력 형태랑 모양을 비교해 가면서 알맞은 한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입력 형식에서 세 번째 입력 형식입니다. 한글 괄호 열고 한자가 들어가는 형식을 반드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눌러주시고 바꾸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활력을 넣게 됐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산림의 다양한 요소에 나오는 게 보면 이 산림이라는 곳에서 산림 위에 각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도 입력에 보면 주석에 있죠. 주석에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를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바로 내려가게 되고요. 밑으로 내려보면 각주 구분선 5cm는 기본이 5cm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주시면 되고 번호 모양이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목과 임지를 합하여 수목이 딴후 생육하고 있는 토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한 다음에요. 다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각주도 제대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여기 한자 보이시죠? 도모의 한자도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한자 버튼을 누르고 똑같은 모양이 첫 번째 모양과 일치하기 때문에 일치하는 도모의 한자로 바꾸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형식 세 번째 한 번 더 확인해 주신 다음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전부 다 이 본문 글꼴은 마무리가 되고 본문 서식까지 마무리를 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단이 바뀔 때는요. 엔터 버튼 누르시고 스페이스바를 2번 정도 띄워주시는 걸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단 번호 기능 사용입니다. 가장 먼저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다이아몬드 모양, 이 모양은 반드시 문자표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입력에 오른쪽 끝에 있는 문자표를 눌러주시고요. 문자표에 문자표를 들어가 줍니다. 기호 1번과 기호 2번 안에 대부분 나오게 되거든요. 요새는 기호 2번에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호 2번에서 여기 보이는 도형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시고 출력 형태와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치고 산에 가자를 입력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도 그대로 입력을 할 건데요. 엔터 버튼을 조금 더 넉넉하게 눌러주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입력한 거 밑에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보시면 앞에 I.A.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걸 전부 다 무시하고 한글 내용만 입력을 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내용만 전부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글꼴 조건까지는 똑같이 문자표까지 포함해서 궁서로 바꿔주시고 궁서 그리고 18포인트까지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영을 해제하신 다음에 렛츠고 산에 가자 이 한글 글꼴만 드래그를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면요. 여기에 음영색과 그리고 글꼴 색을 전부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글자색은 하얀색, 음영색은 오피스에 있는 꼭대기 빨간색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아래와 같이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 형태와도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이어서 저와 같이 문단 번호 기능 사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문단 번호 기능 사용에 나와 있는 이 줄 간격 180 조건부터 먼저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한글만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요. 오른쪽 끝으로 가면 여기 줄 간격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180으로 늘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글 머리표 및 문단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글 머리표 및 문단 번호를 누른 다음에 비슷한 모양의 그 문단 번호 혹은 글머리표를 작성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그냥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거나 눌러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사용자 정의를 누르시고요. 번호 서식에서 번호 모양이 로마자 소문자이기 때문에 시작 번호 1입니다. 이게 첫 번째 1수준이 이렇게 로마자 소문자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고요. 너비 1수준 나와 있죠. 조건 20포인트로 쭉 올려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정렬을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수준으로 가서 2수준은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호 모양은 소문자 ABC고요. 너비 조정에선 30포인트로 바꿔주시고 정렬은 반드시 오른쪽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설정 그리고 다시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작성되어 있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이 되지만 원래는 이렇게 입력이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입력이 되냐면 이렇게 서식에서 한 수준 증가 누르고 한 수준 증가를 전부 다 눌러서 내용들이 전부 다 일치하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만 드래그해서 서식에서 한 수준 감소 그리고 다시 다섯 번째 줄과 여섯 번째 줄을 드래그해서 한 수준 감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가끔 잘못해서 누르다 보면 여기가 로마자 I 1번이 나왔는데 여기가 똑같이 1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드래그 해주셔가지고요. 이 부분만 드래그 해주셔가지고 서식에 들어가서 문단 번호 모양을 눌러주신 다음에요. 세 번호 시작해서 1수준 시작 번호를 2번으로 늘려주시면 두 번째 게 조절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건에 맞게 작성을 하고 한 수준 감소를 통해서 드래그를 잘하고 한 수준 감소를 해서 적절하게 문단 번호 기능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단 번호 기능 사용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밑에 나와 있는 표 작성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띄워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문자표가 나오죠. 문자표 밑에 있는 화살표 부분을 누르면 최근에 작성한 문자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눌러주시고 제목은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체험, 프로그램, 세부사항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제목 먼저 좀 수정을 해줄 텐데요. 마찬가지로 문자표 포함을 해서 전부 다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글꼴 조건 그대로 궁서 눌러주시고요. 포인트도 옆에 있는 18, 18포인트로 올려주시고 기울임 조건이 있는데요. 기울임을 그대로 누르게 되면 여기 보이는 문자표도 기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울임 조건은 드래그를 해제해주고 한글만 드래그 해준 다음에 기울임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위에 나와 있는 강조점인데요. 강조점은 이 숲 위에 있는 이 체크 모양 요게 강조점이거든요. 이 강조점들이거든요. 이게 이 강조점이 포함된 부분만 드래그를 해서 숲만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글자 모양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장으로 가시면요. 맨 밑에 여기 강조점이 있고요. 체크 표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숲 위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고요. 프로그램 위에도 프로그램만 정확하게 I자 모양 나올 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고 글자 모양 누른 다음에 확장해서 강조점 체크 표시를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병합되어 있는 합쳐져 있는 표들이 있어요. 이렇게 표들이 각각의 칸들이 가끔 이렇게 합쳐진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 표를 셀 때 헷갈리지 않게 학생들에게 밑에 있는 표의 수 그리고 가장 긴 오른쪽의 수 칸의 수 이렇게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밑으로는 5칸,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5칸, 그리고 밑으로도 5칸, 오른쪽으로도 5칸. 그렇기 때문에 줄과 칸으로 하면 아이들이 헷갈려서 입력으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맨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 표 밑에 있는 화살표 부분을 눌러주시면 밑으로 5줄,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5칸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도착하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끔 안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합쳐지는 부분들은 I자 모양이 나올 때 음영 블럭 처리를 해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합치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부분 드래그 해가지고 알파벳 M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쭉 작성하면 되는데요. 우선 서식을 먼저 해준 다음에 작성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드래그를 쭉 해서요,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죠. 그래서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이 선 없음이 되도록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테두리 배경에서 각 셀마다 적용을 눌러주신 다음에 종류는 선 없음을 눌러주시고 왼쪽과 오른쪽을 누른 다음에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양쪽 끝에 선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제목 노란 음영이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알파벳 L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L 버튼을 누르고 종류는 이중실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위랑 아래에 이중실선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도 이중실선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드래그해서 알파벳 L을 누르고 종류는 이중실선 아래쪽으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실선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위에 있는 그라데이션을 넣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드래그를 해줄 거고요. 그라데이션 기능 조건은 이쪽에 나와 있어요. 셀 배경 그라데이션, 유형은 가로, 시작색은 하양, 끝색은 노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드래그를 해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과 각 셀마다 적용을 눌러도 되고, 간단하게 들어가려면 단축키로 L을 누르셔도 됩니다. 알파벳 L이요. 그래서 배경을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그라데이션을 체크합니다. 유형은 뭐였죠? 가로였습니다. 유형은 가로고, 시작색은 하얀색, 끝색은 여기 화살 표시 눌러서 오피스에 있는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출력 형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 안에 있는 글꼴들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글꼴들 조건이 있는데요. 이 글꼴 조건, 여기 보이시는 굴림,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표 전체 글꼴 보이시죠? 이 부분을 먼저 좀 해주고 나서 작성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굴림, 그리고 10포인트, 기본이 10포인트니까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준 다음에 이 내용들을 입력하면 이 내용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입력을 쭉 했는데요. 글자를 다 입력하고 나니까 여기 보이는 출력 형태에서는 한 줄로 예쁘게 다들 정렬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작성한 거는 두 줄로 이렇게 두 줄로 넘어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I자 모양, 마우스 커서 모양이 11자에서 좌우 화살표가 나오는 이 구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줘서 한 줄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영 시간이 한 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쭉 밀어주시고요. 한 줄이 되면 또 옆에 있는 운영 장소가 두 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옆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고란부터 11자 모양의 좌우 화살표가 나올 때 조금씩 줄여서 칸을 전부 다 일자 칸이 나오도록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한 줄이 됐죠? 이렇게 한 줄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면 이 내용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얼추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해주기 위해서 점선 네모가 나올 때 밑에 화살표를 잡고 조금씩 이렇게 크기를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조금 조절을 해준 거예요, 크기를.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 밑에 보이는 국립등산학교 내용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칸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넉넉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세 번째 줄 정도에 놓고 국립등산학교를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드래그를 해주고요. 저는 여기서 위에서 바꾸셔도 좋지만 아이들이 항상 이 장평 조건을 까먹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드래그를 해주고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들어가시면요, 기준 크기부터 바꿀 수 있거든요. 24포인트로 바꾸고, 그리고 글꼴은
여기 나와 있는 위로 올려서 도둠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장평 조건이 있죠. 장평 조건 105로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속성에 진하게까지 눌러주시고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국립등산학교가 만들어지고요. 밖으로 나와서 오른쪽 정렬까지 눌러서 이 내용을 마무리해 주시면 5번 문서 작성 능력 평가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표 만들기를 이번에서 미리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표도 잘 만들고 다른 것들은 다 나쁘지 않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어려운 부분은 여기 보이는 문단 번호 기능 사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연습이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안 한 게 있죠? 위로 올라가 봤더니 그림 넣는 게 아직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누르고요. 문서에 ITQ 폴더로 들어갑니다. 문서의 ITQ 폴더에서 픽처를 눌러주시면요. 여기에서 이 그림은 6개의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자르기 기능을 꼭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기에 그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4에서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대략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대충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기능은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자르기 기능을 먼저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르기 기능을 활용할 텐데요. 옆으로 가다 보면 자르기라는 버튼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전체 창으로 할 때는 바로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자르기를 누르면 검은 색깔로 테두리가 바뀌게 되고요. 테두리를 쭉 가지고 와서 이 그림만 남을 수 있도록 조금 바싹 그림이 잘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 그림의 크기를 바꿔줄 건데요. 크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에 들어가셔도 되고 위에 있는 이 크기란에서 40 곱하기 40으로 그대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크기 고정 항상 눌러주시는 거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개체 속성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 바깥 여백 왼쪽이라는 조건 때문이에요. 여백 캡션에서 바깥 여백 왼쪽 2mm로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이 끝 글자들이 전부 다 같게 맞추는 게 출력 형태와 똑같은 것이다. 공, 연, 의 그리고 쉼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누른 다음에 화살표로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시킵니다. 공, 맨 앞 글자가 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 연 다음에 살림욕, 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가보고요. 공, 연, 의 나왔고 쉼표 여기도 쉼표고요. 나, 숲, 를까지 전부 다 앞 글자가 똑같이 맞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면 정말 5번 문서 작성 능력 평가까지 마무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페이지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페이지 수 늘어나지 않게 지워서 이렇게 세 쪽까지 딱 맞춰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바탕화면에 나와 있는 이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 답안 전송을 눌러서 답안 전송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 문서 작성 능력 평가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